세계 효과 중에서 세계 시지각적 효과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시에서는 세계 시지각적 효과 중 잔상과 게스탈트 법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이라는 것은 시지각 대상으로서 물리적인 빛과 그 빛의 지각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리학적으로는 색을 가시광선이라고 부르고, 가시광선의 영역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을 말하고 380에서 780 나노미터 사이의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사실상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모든 색은 빛이 있어야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색을 볼 수 있는 3요소를 광원, 물체, 우리의 눈이라고 여러분들은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색의 개념에 비해서 색채는 물리적인 현상으로서 색의 감각기관인 색이 감각기관인 눈을 통해서 지각되어지거나 그와 같은 지각 현상과 마찬가지로 색은 어떠한 경험 효과를 가리키는 현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채의 영역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학문의 영역에 걸쳐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먼저 광원을 연구하는 물리학적인 색의 연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물체와 광원 간의 어떠한 전달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화학적인 분야의 연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비춰진 빛에 의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관련된 생리학적인 색 연구 분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색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색은 우리 눈에 비춰지게 되면 어떤 분명한 심리학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간 사과를 보면 맛있겠다 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또 어떤 색을 보면 즐거운 느낌까지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색채는 이 일반적인 물리적인 현상이면 틀림이 없지만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색의 시지각적 효과라는 것은 색을 인식할 때 느껴지는 현상이나 감각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색채라는 것은 지각적 요소가 존재하는 관측 조건 하에서 색 자극을 특성으로 하는 색 감각을 색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각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색채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들은 색채로부터 반사하여 눈에 들어간 빛에 의해서 색을 지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표면 지각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색표에 광택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따라서 지각이 달라지고 또 크기가 배경에 따라서 지각되는 색은 현저하게 차이가 느껴지게 됩니다. 똑같은 색이라도 면적이 크면 면적이 작은 것보다는 다른 그 지각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색채는 물체라고 하는 표면 지각을 수반하는 것으로 심리적인 그러한 감각적인 경험을 동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색채라는 것이 단순히 지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빛에서부터 생리,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 시각 과정, 즉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연속물로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색채는 공간적인 그러한 크기나 형태, 위치, 질감, 광택 등과 시간, 흔들림이라든가 파동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시각 경험으로서 어떤 차원에 의해서 디멘전에 의해서 기록되고 경험을 동반하는 그러한 감각적인 현상이나 경험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잔상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시지각적 효과 중에 첫 번째로 잔상에 대해 학습을 해볼 텐데요. 잔상은 애프터 이미지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잔상 효과라는 것은 빛의 자극이 사라진 후에도 시각적인 작용이 잠깐 남아있는 현상을 잔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0.05초에서 0.2초 사이에 감각이 최고조를 이루게 되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안정기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잔상 효과는 망막이 느낀 어떠한 자극이 계속 남아있어서 지속적으로 어떤 형상이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잔상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정의 잔상과 부의 잔상이 있습니다. 정의 잔상이란 비교적 큰 빛의 자극을 단시간에 받게 되면 생기는 잔상을 말하는데요. 자극되는 빛과 같은 빛의 잔상이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극이 사라진 뒤에도 망막의 흥분 상태가 계속 남아있어서 상의 밝기와 색을 그대로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부의 잔상이란 자극이 사라진 뒤에 망막의 흥분 상태가 지속적으로 남아있어서 색상, 명도, 채도가 정반대로 느껴지는 현상을 말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부의 잔상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잔상의 효과, 잔상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각 잔상 효과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YTN 사이언스가 제공하는 영상 시청을 통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는 쉽게 잔상 효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페이지가 지나기 전에,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첨부된 영상 자료를 반드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첨부된 영상을 시청하셨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잔상이란 포지티브 애프터 이미지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다시 말해서 자극이 종료된 후에도 동일한 상을 보게 되는 경우죠. 이러한 그 현상의 결과는 영화나 TV 영상 등에서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자극에 대해서 밝기와 색의 관계가 동일하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할 수 있겠죠. 잠복 기간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자극에 의한 자극이 나머지를 흡수해버리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부의 잔상은 자극이 종료된 후에도 자극의 정반대의 상을 보게 되는 경우를 말할 수 있겠죠. 자극이 끝난 후 1초 정도 뒤에 30초가량 이러한 그 현상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백색의 넓은 평면에서 가장 잘 관찰되고 이때 보여지는 상태의 그림과 배경이 서로 반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도지 반전 또는 배경과 도형이 반전되는 효과라고 일컬어지면서 도형을 반전 도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비를 또한 반전 대비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유채색의 경우에는 잔상이 보색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과의 수술실의 벽면이나 수술복을 밝은 청록 계통으로 지정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부의 잔상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눈에 주어졌던 색자극이 제거된 후에도 색의 감각이 나타나는 것을 잔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눈을 통해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사물에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우리 눈의 망막에 비춰지기 때문인데 잔상이라는 것은 망막에 도달한 이 빛의 자극이 사라진 후에도 우리 눈의 시각기관에 활성화돼서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주는 대상을 보는 것을 멈추기 위해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려도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본 빛과 같은 이미지 또는 반대색이 우리 뇌에 기억되어 잔상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잔상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정해잔상, 부해잔상이라고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정해잔상은 다른 말로 양해잔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부해잔상은 음해잔상이라고 불러지기도 합니다. 정해잔상은 포지티브 애프터 이미지, 부해잔상은 네거티브 애프터 이미지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이 양해잔상은 앞 페이지에서도 설명했던 대로 원래 감각의 밝기나 색상이 같은 크기로 나타나는 잔상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영화나 텔레비전 영상에서 이러한 그 양의 잔상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의 잔상은 원래의 감각과는 반대되는 밝기나 색상이 나타나는 잔상을 말하겠죠. 그래서 나란히 배치한 두 색 중에 한 색을 계속 보면 옆에 놓인 색과 대비되는 그러한 색과 밝기가 나타나 보이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게 되는 거죠. 또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보색 잔상을 하나 더 떠올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보색 잔상은 부의 잔상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색 감각과는 보색의 색 감각이 나타나는 그러한 잔상만을 별도로 분류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색을 한참 응시하다가 흰색 벽면을 바라보게 되면 먼저 본 색의 보색이 흰색 벽면 위에 나타나 보이는 현상을 보색 잔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정해잔상은 자극으로 생긴 상의 밝기와 색이 똑같은 느낌으로 계속해서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자극으로 생긴 상의 밝기와 색이 똑같은 느낌으로 계속되는 현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해잔상은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헤링의 잔상으로 불리우는 긍정적 잔상, 또 프루키녜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떤 시 감도 곡선을 공부하면서 들었던 그런 학자의 이름일 텐데요. 제2의 긍정적 잔상이라고 해서 프루키녜의 잔상, 제3의 긍정적 잔상은 스윈들의 유령이라고 해서 제3의 긍정적 잔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헤링의 잔상과 프루키녜의 잔상, 스윈들의 유령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각자 한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은 쥐불놀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영상인데요. 이렇게 쥐불놀이를 통해서 어떤 광원의 근원을 어떤 통에 담은 다음에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해서 회전이 되면서 잔상이 계속해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잔상을 실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잔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실험 영상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실험 영상뿐만 아니라 실험 그림이나 도형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해잔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를 이 화면에다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화면을 또는 지금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 그림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가운데 양쪽에 이제 하트가 존재하는데 그 사이에 점 4개를 30초간 응시한 후에 천천히 고개를 들어 뒤로 젖힙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응시하게 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봤던 것과는 다른 영상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통해서 어떤 영상이 보이고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그림은 흰색과 검정색으로 이루어진 그런 흑백의 화면인데요.
이것은 어떤 눈밭에, 하얀 눈밭에 검정색 물체를 찍은 그러한 그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디를 응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른 형상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보이시나요? 자극이 사라진 뒤에도 망막의 흥분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잔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자극이 사라진 후에도 자극의 정반대의 상을 보게 되는 경우를 부의 잔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그 잔상은 망막의 현상으로 자극이 사라진 곳에서만 보여지는 것은 아니죠. 흥분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시선이 향하는 어떤 곳에서든 지속적으로 이러한 잔상이 보여지는 것이게 됩니다. 왼쪽 칸의 소녀 형상 속의 흰 점을 30초간 응시한 후에 오른쪽 칸의 검은색 점을 응시해 보십시오. 잠시 후에 눈앞에 흰색 옷을 입은 소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른바 잔상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검은색 이미지, 왼쪽에 검은색 이미지를 응시하는 동안에 우리의 눈은 검은색과 흰색, 이러한 신경세포들은 장시간 진정되어 있다가 시선을 빈칸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반대 현상으로 효과를 일으켜서 흰색 잔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령소녀가 보이시나요? 한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되어 있는 그 링크는 이러한 그 부의 잔상을 부의 잔상의 현상을 경험해보고 또는 확인해보는 영상인데요. 페이지를 종료하기 전에 링크 영상을 따라가서 한번 재미있는 영상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의 잔상 중에 맥컬러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빨간색과 검은색의 세로 줄무늬가 교대로 그려진 도판과 녹색이랑 검은색의 가로 줄무늬가 그려진 도판을 준비해서 두 개의 도판을 교대로 반복해서 모두 몇 분간 계속 관찰합니다. 흑백의 세로 줄무늬나 가로 줄무늬가 그려진 도판을 보면 흰색 세로 줄무늬가 연한 녹색으로 흰색의 가로 줄무늬가 연한 분홍색으로 보이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부의 잔상의 경우에는 잔상은 망막 잔상으로서 처음에 계속 보는 대상 위치에 대응하는 망막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눈을 움직이게 되면 잔상이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맥컬로라는 그 학자는 잔상색은 망막상의 위치를 규정하지 않아서 줄무늬의 방향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현상이 망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뇌에서 대상물의 방향을 인지한 후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맥컬로라는 그 학자는 미국의 물리학자로서 이 맥컬로 이펙트는 1965년에 어떤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잔상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그러한 그 결과를 얻어내게 됐는데요. 이러한 그 효과를 부의 잔상 중에서 특별히 맥컬로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그 맥컬로 효과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첨부한 두 개의 영상은 부의 잔상, 맥컬로 효과를 학습해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맥컬로 효과를 확인하시고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잔상을 크게 두 가지 정의 잔상, 부의 잔상으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부의 잔상 중에서 특별히 더 분류를 해본다면 보색 잔상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보색 잔상이라는 것은 원래의 색감각과 보색의 색감각이 잔상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떠한 색을 보다가 흰색 벽면을 보면
먼저 본색의 보색이 회색 벽면 위에 나타나 보이는 현상을 보색 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와 이 페이지를 반복해 보면서 서로 보색 잔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잔상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부의 잔상 중에 보색 잔상이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잔상이라는 것은 자극이 종료된 후에도 어떠한 그 흥분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특히 부의 잔상이란 자극이 종료된 후 자극의 정반대의 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보색 잔상이라는 것은 그러한 정반대의 상이 보색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그 현상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와 반복해 보면서 보색 잔상에 대한 효과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잔상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는데요. 잔상이란 눈에 지워졌던 색 자극이 제거된 후에도 감각이 남아있는 현상을 말하죠. 잔상은 정의 잔상, 부의 잔상, 보색 잔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첨부된 동영상들을 시청했으면 이제 잔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습하고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상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니까 이 잔상 효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내와 또는 건축물의 내외부 색채 계획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이러한 잔상 효과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디자인에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학습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색채의 시지각적 효과, 현상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같이 학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게스탈트 심리학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디자인 이론을 공부할 때 잠깐 학습을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게스탈트 심리학은 우리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스탈트라는 말은 형태나 모양을 의미하는 독일어 명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막스 베르트 하이머라는 사람은 여름에 기차 여행을 하는 동안에 어떠한 그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이론을 주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기차의 불투명한 벽과 창문 프레임이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 경치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눈의 영상이 모든 영상 자극을 받아들이고 뇌는 이러한 감각을 일관된 이미지로 정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기차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차가 움직이고 나는 기차 안에 좌석에 그대로 고정된 상태로 앉아 있고, 또 기차의 창문의 프레임과 투명한 벽이 고정된 상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바깥 경치를 꾸준히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따라서 그는 인간의 지각은 형태를 여러 각도에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벽지에 그려진 원이 이것을 바라보는 어떤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어떤 아이에게는 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막스 베르트 하이머가 게스탈트 이론을 주장한 이래로 많은 학자들이 이 게스탈트 심리학파에 속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론과 학설을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정리해내었는데요. 이 게스탈트 심리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적인 혹은 정서적인 성질, 이러한 상쾌함, 우아함, 익숙함,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대상을 향해서 투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직접 지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하죠. 인간은 또한 어떤 사물을 시지각적으로 인지할 때 그 관점이 우세한 것과 열세한 것으로 나누어 지각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세하게 보이는 부분을 도형이라고 하고 열세하게 보이는 부분을 배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피겨 앤 그라운드 법칙이 탄생을 하게 되고 또 인간이 보고 싶어하는 부분이 도형이 되고 그 외의 것이 배경으로 인식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그 게스탈트 심리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정신현상을 개개의 감각적인 부분이나 요소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그 전체로서 전체성으로 구성된 구조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전체성을 가진 정리된 구조를 독일어로는 게스탈트라고 부르고 형태 심리학을 나타내는 독일어로 게스탈트 심리학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게스탈트 심리학파가 제시한 심리학 용어로 형태를 지각하는 법칙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게스탈트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시각적 인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의 제시로 여러 개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근접성의 법칙입니다. 근접성의 법칙은 개인이 사물을 인지할 때 가까이에 있는 물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인지한다는 법칙이죠. 그림에서 보면 왼쪽에 36개의 원은 한 개의 그룹으로, 오른쪽 36개의 원은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이러한 근접성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경험하게 되는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법칙이 유사성의 법칙인데요. 사람은 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고 안전적인 형태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 법칙이 정사각형, 원, 삼각형 등 가장 기본적인 모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서로 비슷한 것끼리 한데 묶어서 인지한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는 원과 사각형이 섞여 있는데요. 사람들은 사각형은 사각형끼리, 원은 원끼리 묶어서 지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뇌가 어떠한 형태를 인식하게 될 때 즉시 인식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가 간단한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간단한 정보가 전달되기를, 간단한 의미가 전달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동질의 한 쌍은 유사하지 않은 다른 이질의 한 쌍보다는 훨씬 더 쉽게 학습된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에 학습한 법칙과 지금의 이 유사성의 법칙을 떠올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설계할 때 또는 인면이라든가 평면 계획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형태나 또는 공간이나 동선이나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다음은 폐쇄성의 법칙인데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토대로 완성되지 않은 형태도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인지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불연속적인 형태, 다시 말해서 어떤 끊겨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아래 그림에서 원이라든가 사각형이라든가 어떤 닫혀진 형태로 인지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속성의 법칙인데요. 뇌는 선의 갑작스러운
거나 급격한 움직임의 변화를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뇌는 가능한 한 개의 선의 부드러운 연속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선을 보면 그림의 일반적인 선이거나 물체가 모여서 선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물체는 그 선의 일부가 아닌 다른 물체와는 분리된, 정신적으로는 분리된 것으로 인지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 법칙은 다른 것과 서로 계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극적인 배경에서 뛰어나고 전체적으로 조직화되어서 보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흐르거나 같은 유형을 따르는 것으로 우리는 인지하게 된다라는 원리를 말할 수 있죠. 자, 다음으로는 게스탈트 법칙, 간결성의 법칙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특정 대상을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가장 단순하고 간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쪽에 보면은 5개의 원이 겹쳐진 그러한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사실상 사람은 아주 복잡한 형태로 지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는 단순히 5개의 원이 모여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 가장 단순하게 인지하는 원리인 간결성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상과 같이 색채 시지각 효과를 학습하게 될 때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 게스탈트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게스탈트 심리학에 따르면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스탈트 심리학자들은 지각의 조직화, 즉 어떻게 작은 요인이 더 큰 요인으로 분류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법칙을 개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게스탈트를 지각하는 이 근본적인 법칙을 게스탈트 법칙이라고 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 자신의 경험을 조화롭고 규칙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단순한 방식에 따라 지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전공하는 여러분들은 이 게스탈트 법칙에 대한 학습 이론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고 설계하고자 하는 그러한 공간에 적용할 수 있게 되겠지요.